여수에서 뱃길로 20분. 여기가 바로 내 고향 금오도입니다. 금오는 황금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섬 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죠. 금오도 서쪽 끝에 오래된 친구 하나가 삽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내 친구 문광열은 과속도 새치기도 없는 완행열차입니다. 그때 추악지도 않아요. 일생을 묵묵하게 서두른 법이 없죠. 오늘 뭐 없어. 뭐 연애할 때는 뭐 여기서 노젓는 배를 타고 와서 철없이 왔어요, 철없이. 노전면 배를 타고 갔다고요? 예. 어딘데 섬이? 개도 쪼섬, 저기가 어딘데요? 저 개도 하정면. 근데 노젓고 오면 이제 그거 총각들이 배를 끄다준대요. 이제 거기는 동력선이 많으니까 끄다주니까만 노젓고 이제 남자들이 노젓고 오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서희 왔어, 우리 서희 와서 싸요 지금. 연애 좀 해보겠노라 죽기 살기로 노를 저었던 총각은 눈썰미가 좋았을까요? 3번 만난 아가씨를 콕 찍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할아버지의 초가를 허물고 지은 집은 집주인과 나이가 같습니다. 제일로 추억이에요. 이 사람은 옛날 총각 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사람은 뭐 이게 뭐예요? 어때?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우리 우리 한국인 마을에서 태어난 58년 개띠들을 남자들을 열이 여자들을 열이 해갖고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손으로 삿발하고 파서 칼로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여기 이 친구가 제일 남자들 생일이 제일 빠르고 2월 7일, 나는 2월 13일 생일 순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봉주, 완실이, 성욱이. 그 시절 친구들은 간간히 소식을 듣고 삽니다. 1958년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아이들을 제일 많이 낳았다는 해죠. 없던 시절에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서러운 이름 58년 개띠가 됐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이 떠나고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한때 금오도에는 초등학교가 6개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또 오후에 와서 수업하고 그랬죠. 학생 수가 980명, 근 1000명 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전부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고 각자 이제 자기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58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가지고 곧 제대할 사람들 많잖아요. 수두룩이 막 나올 거예요. 훤칠한 키에 멋쟁이였던 영수는 늘 도시로 떠나고 싶어 했죠. 이게 장남으로 태어나서인지 이게 그 고향 집 떠나기가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부모님 이제 챙겨드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실은 그런 걸 다 잊고 확 그냥 단단하게 마음 먹고 그냥 나 도시 가서 생활해야지 하고 나갔으면 아마 지금 더 잘 되었을지 아니면 뭐 이 상태보다 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한순간 또 후회한 적도 있어요. 후회, 미련. 바다가 있었기에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나 봅니다. 나에게 바다란 영원히 늙지 않는 내 안의 청년입니다. 작년에 작은 요트를 장만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카르페 디엠. 닦고 또 닦는 이 이름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15,000원을 주고 내 배를 처음 샀습니다. 그 싸구려 목선으로
한 배 가득 갈치를 낚아온 날을 잊지 못합니다. 한때 고기 꽤나 잡았던 나는 58년생 명광석입니다. 여기 새카만이 찍히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요또 하나 갖고 싶은 게 최고의 소원이 있었어. 나하고 60년 만에 샀잖아 이걸. 일본 가서 내가 직접 사갖고 와서 그 일본서 내가 직접 가서 샀지. 그래갖고 일본에서 부산항까지 98km 나오더라고. 후쿠오카에서. 그래갖고 6시간 20분 항해로 직접 해서 타고 왔지.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이것만 배만 봐도 배가 불러요 그냥.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거 한번 언제 가져볼까. 그런데 그 꿈이 오래 가다 보니 되대요. 위로 형님이 둘인데 어쩌다 보니 고향에는 내가 남았습니다. 농산일, 민박, 식당, 고기잡이 안 해본 일이 없죠. 이제 일을 하러 갈 시간입니다. 한 몸으로 열일을 하는 사나이. 나 명광석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다가 역시 내 천직인가 봅니다. 올라오세요. 금오도의 온갖 행정 업무를 돕는 면사무소 행정선을 29년째 몰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다리가 없기 때문에 연도를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라 하니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나이. 나는 환갑입니다. 정든 배와도 안녕, 정년 퇴직입니다. 고향에 남은 친구들은 기껏해야 67, 정진철은 돌아온 58년생입니다. 타지에서 20여 년 배 사업을 크게 하던 친구는 고향에 돌아와서 산불 감시를 다닙니다. 현호야. 어이, 현호야. 아이고, 어찌 이번에 저기 아팠다더만. 어찌 수술은 잘 됐냐? 모르겠어요. 치료. 진철이의 둘째 아들이 뇌 종양을 앓은 지 10수년. 바다에서 거침없던 사나이는 이제 쉴 만한 나이에 굽이굽이 고개를 오릅니다. 우리 해노부터 하나 주소. 우리 친구가 참 이게 모르지 마세요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딱 사는 모습 보니까 예. 진짜 좋다.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 네, 예, 앉아라. 아빠만 고생하신 게 아니라 엄마 할머니 다 고생하시면서 저 아팠을 때도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어쨌거나 지금까지 네가 지금 몇 년이 됐다. 나가볼 때도 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아파가지고 아산병원도 다녀오고. 내 수술을 7번 8번 했지. 15번. 얘를 15번 했는가도 모르는데 아빠가 15번 했다고. 내 사는 게 먼저라 친구의 힘든 속내를 잊고 지냈습니다. 기억이 안 된 게 이제 눈마다 이렇게 써붙여놔야 돼. 아, 그냥 해놓가 읽은가? 읽어서 이제 해놓고도 돌아서면 잃어버리지. 아, 이거 그거 항상 나 지금 남면 면사무소요 산불 감시 간다 아. 이렇게 써놔야 돼. 친구의 아들은 몇 년 전에 일은 또렷한데 어젠 일은 알지 못한답니다. 저는 지금도 지 스스로 일어서서 지 앞걸음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만 생각합니다. 지 앞걸음만 걸을 것 같은 건데 우리 이하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입장이 있고 어머님이 요양병원으로 모신다고 흔들 마음이 편찮을 겁니다. 내 집에 와서 계시다가 마지막 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숙환으로 1년 넘게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까지 진철의 어깨가 위아래로 무겁습니다. 개띠 4인방이 모였습니다. 우리 금오도 우리 개띠들이 그동안 진짜 만남이 참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한갑이라 오늘 하루 지내면 하지 마. 사람한테 이제 나이 먹는 걸 뭐 자랑이라고 사람은 아깝다. 자네도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뜨고 금오도에 지금까지 산 거지. 자네도 마찬가지. 나는 거기서 죄를 묻은 사람. 우리가 봐도 한 번도 뜨지도 않고 우리 진짜 여기에서는 다 그렇네. 그런데 우리 집이 저게 딱 나나이가 딱 60년 됐네. 진짜가 진짜로도 성질이 어마어마하고 코 흘리게들 머리에 어느새 서리가 앉았을까요? 나는 요즘 솔직히가 진짜 막 밥을 어려우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이 나이까지 살아나왔는데 뭐 그래 알았어. 더 어려운 것도 앞으로 그래. 또 적을 일이 뭐 있겠는가. 이제 네가 무난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고 그러면은 그게 나 마음대로 되냐고 말이지 인생이. 그래도 계속에 나는 자식들이 손자를 받는. 혼자라도 해서 자네들은 이렇게 그만해도 안 와도 보고 자식들 성장해 가는 것도 보고 하는데 얘는 항상 어찌해야 될까 이러면서도 원망도 해보고 혼자서도 울어도 보고 그냥 새벽에 가서 그냥 쳐다도 보고 하는데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구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진즉 말 안 했던 게 아빠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눈물 흘린 걸 보고 이제 여수로 가고 수술했대. 튀김집을 해서 튀김집인데 아니 그때는 우리 머리가 우리 집에가 우리 전주 우리 그래 중학교 때 1학년 중학교를 못 땡기고 그래 못 땡기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꼭꼭꼭꼭꼭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은 삶이 언제 일는지를 모르겠네만은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그래. 58 개들을 골목이 떠들썩합니다. 문광열, 내 친구의 집에 물메기의 주인이 온 모양입니다. 아직 안 썼다고 그거. 친구가 그렇게 자랑하던 큰딸입니다. 아빠는 머리 걱정 없다고 대머리 낼 걱정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머리숱이 막 빠지시더라고요. 머리 빠지기 시작하니까 금방 빠져버리네. 어릴 때 아버지 흰머리도 뽑아주고 있어요. 어릴 때는 흰머리가 없었고. 네, 흰머리 없었고 여동생이 많이 뽑아요. 하나에 100원. 하나에 10원이었는가? 100원씩. 100원씩이었는가? 아니 엄마 저 집사람 보고 좀 해달라고 하면 집사람 귀찮다고 엄마는 한 번 해주더니 귀찮다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래서 안 해요. 이거를 똑바로 해봐라. 이거라. 마흔이 다 된 광렬이의 딸은 여전히 아빠입니다. 사실 우리들 마음도 똑같죠. 딸이 나이를 얼마나 먹든 간에 아빠이고 싶습니다. 의사랑 모를 거면 어디 먹고 모를 거면 어디 색이 좀 덜 들었네 근데 이게 색이 점점 이게 진해져요 이게. 잘생기지 형 미남이에요 미남. pompa 잘생겼는데 뭐. 빠질 리가 없어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빠지면서 이게 자존심도 이렇게 빠지면서 같은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는데요. 이제 제가 더 염색을 해드리고 머리숱은 빠지더라도 염색을 해드려서 젊게 이렇게 해드려야죠.
어린 삼남매를 여수로 유학 보내놓고 눈물만 삼키던 아버지. 그런데 어느새 모두 다 자라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가지고 사오는 거다 그게. 잘 살고 못 살고는 그걸 떠나서 그래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되지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우리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장부 살림살이가 뭐 이 정도면 뭐 하는 것처럼 잘된 자식도 있고 경우에 따라 보면 빗나간 자식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지만은 그걸 비서 겁먹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라. 야 할아버지 농사 지었고 용돈 내가 아이 거참 자야 앉아. 살면서 항상 감사하자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 짐이 조금은 가볍겠지요. 오랜만에 부부 동반 58년 개띠들이 모입니다. 잡고 걸어서 한 고향에서 일생을 지켜보니 피부치보다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없을 때만 왔는갑소. 왜 없을 때 와가지고 저기 딸네 집이 갔다고. 아따 연기. 도시로 나갔던 여자 동창이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금세 나이가 60이 돼버렸는가. 뭔 60 어디가 먹었냐? 이 사람들 아직 50살 못 쓸까 그 생각이 드네. 그렇게 60살이 흰머리 난 나나 저거 60살인데 철이 안 들었는데 철이 안 들었는데 언제 철이 들 거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다 벌벌 기든 애들인데 저렇게 그렇다고 지금 막 오빠 해라 뭐 해라 하고 날리고 그러네. 지금 다 늙었어. 이제 할아버지 되고 이제 60이 딱 돼버렸네. 떡국 좀 얼른 드시오. 따질 때. 친구야 반갑다. 좋아 그래도 설날다고 이리 맥이랑 다 쪄갖고 줄게. 너무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하네. 그래 잊지 말어 이놈아. 그럼 하여간에 아니 오늘 확실히 따지세요 여기서. 따집자고. 근데 여기는 문맥이 여행이 좋네. 이렇게 맛있다. 도시로 간 친구들 대신 고향을 지킨 세월이 60년. 진철이, 영수, 광렬이 그리고 나. 우리의 청춘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60년은 손이 돼버리고 한 살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아. 그럼 친구 말 딱 맞네. 오늘 우리 개떼들이니까 대사장 한번 나가자께. 김양기 좀 갖다 보자. 남매는 자네는 혼자들이 몇인가? 드넓은 바다. 이곳이 눈만 뜨면 제가 출근 도장을 찍는 곳입니다. 평생 바다가 내주는 만큼 잡으면 그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과거 하고 봐 해. 이봐 과거.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네, 요즘 사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런 거는 몇 킬로 나가는 거야 아버지? 요거 한 4kg. 섬을 떠나 도시로 나가 살던 동생들이 수십 년 만에 귀향을 했으니 넉넉히 먹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벌써부터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이 가네요. 아 여기가 호도섬 여기 아버님 하시는데 네 고향 저 차례요. 우리 오남매가 서로 헤어졌다가 한 번에 만나가지고
가족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가지 모여서 다 하려니까 되게 좋고. 아 오남매가 다 여기 호도에 살아요? 네, 호도에서. 맨날 좋지요, 맨날 좋아. 보령 대천항에서 50분 정도 배를 타면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섬. 저랑 동생은 1시간 정도 떨어진 이곳 작고 아름다운 이 섬마을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큼만 잡을래? 연민아 이리 와봐. 이리 와, 현민아, 이리 와. 많이 잡았네. 아버님 여기는 어떤 집이에요 또? 내 동생네. 내 바로 밑에 첫째. 이야, 이것 좀 보세요. 팔딱팔딱 이 녀석들. 아직도 기운이 넘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거 많아. 여기 광천으로 와. 이거 많아. 이거 많아. 콩 한 톨도 나눠 먹는 우애 좋은 남매. 저기 또 다른 동생이 오네요. 아버님 지금 오신 분은 또 누구예요? 내 동생. 또 동생? 예. 얘 섬에서는 막내. 호도에서는 막내. 빨리 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누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요, 둘째 언니. 형네 내가 건물 쳤는데 내가 밥. 언니가 또 있어요? 우리 그럼 몇 명이 사는 거예요 여기? 여기요? 가족이 몇 명? 이거 오남매 살아요. 우리 오빠들 둘하고, 예, 우리 딸내미들 3명하고. 학교 다닐 때도 늑장을 부리더니 넷째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나타나네요. 아니, 통을 가지고 오네요. 나는 그냥 왔는데. 우와, 이렇게 많이 잡았어? 예. 아니, 오빠, 내일 우리 저기 누구 오잖아. 한 마리 줘. 자, 아이고. 내일 갖다 놔줘. 이 동생은 또 얼른 갖다 먹고. 근데 오빠 이거 해줘. 사이좋게 나눠 갖는 모습을 보니 아주 흐뭇합니다. 그럼 아예 팔아야지. 이거 파시면은 돈 좀 될 텐데 왜 안 파시고? 팔기는 뭘 팔아요. 그러니까 아이 저걸라고 하잖아요. 우리 저 형제간에 나눠 먹으려고 한다니까. 뭐 팔어? 안 팔어. 6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이 대부분 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고 20분이면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섬이기 때문에 오남매는 모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고 있는데요. 동생들 중에 가장 먼저 호도로 다시 들어온 것은 셋째 경자네 부부였습니다. 이 둘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 출신의 남자와 호도 여자가 만나 100년 가약을 맺고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20년쯤 전에 다시 호도로 돌아와 잘 살고 있습니다.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말이죠. 영문 아빠 우리 호도 온 걸 잘한 거 같지? 20년 전에 이렇게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에? 왜? 어제도 뭐 몰라. 이거 해먹으면 괜찮은데. 그 여기 누가 제일 늦게 오신 거예요? 여기 섬에는? 내 생일이라고 점심을 샀어요 우리가. 얘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그러는 이제 마침 집이 이렇게 있다. 응? 올 수 있으면 지금 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한 거죠. 남편분이 이렇게 흔쾌히 승낙하셨나 봐요. 본캐는 아니죠. 그럼. 원래 강원도로 가려고 그분은 그랬다가 나한테 진 거지. 다 우리들한테 저 형부나 내 신랑도 다 강씨들 여자들이 센가 봐. 강원도로 가려다 아내 따라서 섬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남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음 달이면 2년 돼요. 와이프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물론 두려움도 있었고 좀 겁도 났었는데 오남매가 같이 생활을 하니까 믿고 내려왔죠 뭐. 자, 다음은 저와 딱 12살 차이가 나는 다섯째 경숙이네로 가볼까요? 경숙이도 5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이곳에서 민박집을 열었습니다. 오빠들이 삶이 언제까지 떨어져서 사냐, 와서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랑을 안 오려고 버티다가 온 거예요. 고마우시겠어요. 와주셔서. 제 친구는 안 온다고 했는데 나 혼자 일 못해요. 민박 일을 네. 혼자 못해.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지금 많이 도와줘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옛날에 보리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세 자매가 모두 처갓집 근처로 이사를 다 오고 말입니다. 너무 우리 식구들이 뭉쳐서 있어 많이. 그래서 우리 신랑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 형제들이 항상 여기 가면 여기 있고 저기 가면 저기 있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식구들이고 여기에서 6남매에서 5남매가 와서 사니 뭐. 그간 이 섬 생활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니 공연히 짠한 마음도 듭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뭉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질미. 진미? 진미가 뭐 하는 거야? 가서 고사리 뒤으면 꺾고 나물 뒤으면 하고. 포도 가까이에 있는 섬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첫째 우리 부부에 이어서 넷째 내 부부, 다섯째 내 부부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바위섬이 오늘의 목적지인데요. 길산도.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입니다. 모처럼 함께 나들이에 나선 가족이 처음 발견한 것은 뭘까요? 전부 달래 이게. 이렇게 흔한 야생 달래가 이렇게 흔하니. 이거 밭에다 심은 것처럼 나잖아 이게. 영양가 높은 자연산 달래가 정말 지천인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몇 발자국도 채 옮기지 않아 이번엔 두릅이 날 좀 보소합니다. 맨 꼭대기만 열려가지고 이게. 이거 데쳐서 초장 찍어 먹고 나물. 시나물도 하고. 다섯째 동생 경숙이도 하나라도 놓칠세라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보는데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걸까요? 잠깐 이거 얼마큼 했어요? 이렇게 봐요. 여기 가방에 이제. 그거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만 이거 좋은 거니까 이러가 나랑 좋지도 바꿔. 않네. 나랑 바꿔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니지. 우리 가위바위보 해갖고 형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안 와. 가져가봐요. 갖고 가. 가져가. 무거운데 섬에 가서 줘. 그건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살면서 어디든 같이 다니고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지요. 돌아갈 시간. 그런데 막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기 있어. 배 저기 있다 대줘. 단체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기 마련이죠. 동생 경숙이가 가파른 절벽에서 내려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무섭다고 이런데 안 내려줘. 아, 그 오빠요? 위험하다고 안 내려주려고. 바로 이 녀석, 방풍을 캐기 위해서랍니다. 이거 봐, 이렇게 좋잖아요. 이거 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이게 자연산 방풍. 1년에 한 번 정도 먹어주면 풍이 안 걸린대요. 우리 식구들은 같이 많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우리 친정 식구들은. 시집 가서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아예 그래서 그냥 같이 살라고 왔잖아요. 하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도 올라가기 꺼려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여기? 타. 말썽꾸러기가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가. 식구들 모두 무사히 호도로 돌아왔네요. 많이 했어? 힘은. 아이고 이거 나무라고 달래하고 두릅 이거. 많이 했나 봐. 에? 아니 두릅 좀 더 갖고 가다가 작은 오빠 좀 준다고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많이 갖고 온대요. 아이고 지금. 작은 오빠도 그만큼 줘야 되니까. 예. 이 달래 큰 것만 내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애쓰셨는데 이렇게 다 해서 갖고 오시면 어떡한데요? 근데 좀 여기 달래 얼마나 예.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고 기대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FCD가 두 개예요, 두 개. 이렇게 해서 그냥 도래도래 하는 겨. 이렇게 정좋게 그냥 딴 게 없어. 동생들이 다 나중에 여기 와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생각은 못했지. 그 생각은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더 좋아 내가. 큰 오빠로서. 어디 뭐 저거 딴 데로 가느니 내 저런 동생 와서 이렇게 형제간에 살으니까 참 흐뭇해. 다음 날 아침 해뜨기 무섭게 셋째 동생의 남편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이 고동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용건은 따로 있습니다. 저 낙지 잡으려. 낙지 잡으라고? 아직은 물 안 떠갖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봐. 아버님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처음에? 한 20년? 안 사람은 소파하고 나는 철공사하고 그러다 그것도 별번 자라갖고 돈 벌긴 틀렸나 보다 하고 온 거지 뭐 그냥 회나 실컷 먹고 마음 편하게 살자 하고 왔던 거지 뭐. 인적 드문 갯가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낙지잡이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게 거의 낙지 구멍인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쉽게도 홀탕입니다.
어떤 건 한두 번 파갖고 그냥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한 번에 딱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때 다른 매제들이 옵니다. 형님, 많이 좀 잡았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 아직요? 그 이제 뒤쫓아다니면서 이제 구멍 파는 것 좀 배워야 되고요. 나도 찾기 힘들어. 아, 어떻구나. 그런 거 알지. 낙지 잡는 법을 배워보겠다고 나선 것이죠. 고무장갑을 긴 거 껴야 되네. 이렇게 파가지고 해야 되니까. 초짜들은 다 완전 무게라는데. 벌써 초짜배기들이 틀렸네 이거. 완전 무장. 예, 우리 뭐야 이게 이러니까 이거 맨. 아유. 이게 낚시가 파고 들어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낚시가 파 들어간 데를 잊어버리 말고 끝까지 쫓아가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아, 그거 놓치면 못 잡아. 놓치면 못 잡아. 죽게 파고도. 아까도 여기 낚시 여기 찾아갔다. 또 놓친 것 같아. 여기 있어 여기 깍지. 아이 잡혀요? 응, 이거 잡았어. 이야, 이거 줘봐요. 크네. 이야, 이 낙지가 이렇게 크니까 깊이 들었구나. 따라온 보람 있네. 낙지는 통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맛있다면서요? 맛있지. 여기서 캐는 게 훨씬 맛있어. 통발 들어가는 것보다. 형님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낙지 캐는 거? 이제 아줌마한테 얘기. 아줌마? 이제 나한테 이제 좀 잘 좀 가르쳐줘요. 나도 어렵게 배웠는데 이거 맨입으로 가르쳐준대. 그러면 뭐 내가 고기 사드릴까, 뭐 술 받아드릴까? 술은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 고기 사드려야 되겠네.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주지. 우와, 이제는 척하면 척. 백발백중이 따로 없네요. 차리. 함박 조개는 덤입니다. 오남매가 다시 섬에서 뭉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단연 한솥밥을 먹게 된 일입니다. 나는 실험을 하니까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뭐 그게 다 그게 그렇지 뭐. 한 세월이 오래돼서 이런 것도 잘하는 거지. 얼마나 잘돼. 어머니 마이크 안 튀네. 그렇죠. 그거 내가 도사라 그리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식사 때가 되면 셋째 동생 경자네 집으로 모여듭니다. 탕탕이. 우리 신랑 몇 마리 잡았대? 아, 나 한 마리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그냥 저 전화 받고 왔지. 아유 참. 아 그러셨죠? 아이고 아주 탕탕 기가 막히고. 야. 여럿이 먹으면 더 맛있죠. 네, 저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나 했었거든요. 나 25년 했다가 이제 내려올래니까. 아니 나는 제부가 여기 와서 살리라 생각도 안 했어. 왜냐면 멀미를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오시면은 멀미해갖고 저기 했는데 정말 여기 와서 정착하다니 그게 말이 돼? 에? 어디 가면 태국 놀러 가가지고 멀미해가지고 다시 내리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여기 와서 멀미를 안 하더라고. 희한하게. 포도랑 인연이고 뭐. 몸만 말려도 돼. 그래도 되고 바짝 말려도 좋아. 뱃일은 힘이 들지만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엽고 섬생활 초보자 매제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속절없이 시간만 보낼 수 없습니다. 은면에 그거 치러 가야지. 고발해요. 빨리 시간도 없어. 아, 뭔 그물을 또 하러 가요? 그래 뭐 어떡하라고? 누구 벌어라고? 나 벌어라고?
그 거가 뜯고 원래 파 시간 없어. 비 오게 되겠어. 다 뜯으면 어떡해? 너빠 들어가 이 새끼야. 들어가. 들어가. 왜 들어가래? 들어가 있어. 아유 참. 걔한테 화를. 자 이제 가시죠. 원래 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갈라게요. 왜? 잘 자기도 모르니까. 아, 잘 몰라요? 예, 잘 모르고. 걔 지금 이제 배우는 중이니까. 제가 평소 무뚝뚝해도 늘 동생들부터 챙겼기 때문에 아마 속정 깊은 맞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배 위에서는 다릅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는 작업. 이 뱃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도 많기 때문이죠.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요. 평소와는 다른 제 말투에 매제도 갈수록 말수가 줄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손 윗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빨리 섬 생활이나 뱃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그 툴툴대는 매제를 보아하니 그저 섭섭하기만 한 모양입니다. (100m)가량 뿌려두었던 그물이 차츰 배 위로 감겨 올라오는데요. 나오는다, 빨리. 자, 봐봐라. 언제 봐도 반가운 물고기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광어를 그물에서 빼내는 매제의 서툰 솜씨가 제 눈에 딱 띄고 말았습니다. 그래 갖고 언제 한다나 빨리 빠져야지. 거기다 그렇게 떠갖고. 아, 나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 광어만 따야 돼. 그냥 다 죽겠다. 해 받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해. 날새요. 그 뛰는 거 봐라. 늦다고. 저 퇴나갔다. 퇴나갔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가 하루아침에 뱃일을 잘하길 바라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배워두면 매제와 여동생이 편할 것 같아서입니다. 불쌍하지. 맨날 얘기가 그 불쌍하잖아. 아까도 배짜도 모르고 처음으로 와가지고 박수단으로 와서 이런 거 한다는 게 안 되지. 안 되잖아. 근데 또 한때 생각한다고 뭐 좋은 일이고 어떻게 뭐 불쌍 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또 그물 정리로 분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 말도 잘하던 매제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마 엉킨 그물처럼 그 속도 말이 아닐 테죠. 강양아, 일로 와. 매제와 여동생에게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명해 저 배에서 그물 묻은다고 막 코사리 한 거지. 그게 지금 서울이요? 서울이지 않지? 코사리에. 나도 예전에 배탈 때 막 형님한테 뭐 마박도 맞고 막 몽댕이로 맞고 있어. 그래서 배웠어. 저와 호도에서 10년 이상 해온 배. 아끼던 이 배를 동생 내외에게 주려고 합니다. 형님이
형님이 왜 저한테 여성으로 왜 주시려고 그래요? 내가 힘들으니까 그래요. 내가 무더기게 내가 힘들어서 힘들 때 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나 없으면 부부간에 가서 이제 허야.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저기 스티로폼 저기다 넣어. 나도 할 수 있어. 왜 못해? 하지 뭐 하면 하지. 형님 어떠세요? 큰 형님이 저기 그 정도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죠. 저는 되게. 꾸준 비가 내리고 나면 땅은 더 단단해진다고 했던가요? 우리도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배도 샀으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근데 이쪽에. 저 멀리 배가 들어오네요. 기특하게도 뒤를 이어 호도에서 어부가 되겠다고 조카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뱃놈이 좋다고 길잖아. 그러려고 금속어보다 길어. 기르네. 이 넓이는 참 매는 것도 참 이상해. 폭이 좁어. 매는 것도 이상해. 배워야지. 아이고 고생했다. 영민아 축하한다. 많이 벌어. 왜 여기 갑자기 여기 와서 사신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 네, 낚시 좋아해서요. 왜? 화창한 오후만큼이나 좋은 소식입니다. 아침부터 호도가 술렁입니다. 배를 샀으니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가족이 고사를 지낼 예정입니다. 우리 조카 잘해야지. 조카지만 제 자식처럼 늘 곁에서 지켜봐온 현민입니다. 걱정이 되면서도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문자다게 해달라고. 현민이 보자되게 했죠. 거기 좀 많이. 자, 기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놀기를 바랍니다. 회사 갖고 와서 여러 저 형제가 딸도 그렇고 엄마 아버지도 좋아하고 이제 돈만 벌으면 돼요. 이제 배만 잘 갖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되지. 행복이 뭐 별건가요? 오빠야, 자, 손 열어 다 같이. 아이고, 손 많이. 지금처럼 함께 웃고 추억을 쌓아가는 것. 딱 지금처럼만 서로를 위해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목포 여객터미널을 떠난 배가 미끄러지듯 바닷길을 달립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쾌속선으로 2시간여를 가다 보면 닿는 곳.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 하여 이름 붙여진 흑산도입니다. 본섬인 흑산도에서 30여 분을 달리면 바다 위에 형제처럼 떠있는 2개의 섬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중 한 곳이 전복과 우럭의 고향 대둔도입니다. 배가 섬에 닿기 무섭게 바람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에 맞춰 바다가 무늬를 만들며 춤을 추는 시간. 외딴섬 대둔도의 작은 마을 도목리는
그 틈을 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양키가 본주로 하니까 수고하십니다. 사람인가? 네. 아짐 저 다큐 촬영하러 오셨나 본데? 응? 아짐 다큐 촬영하러 오셨나 봐. 그래요. 사람이 또 살고 볼게 찾아다닌 사람도 있네. 응? 이리 들어와. 박복담. 복담이. 들어와서. 내가 너그 소설 할 거 겁나게 많이 있다. 내가 아주 너그 날 잘 만났다. 잘 이제 만났다. 한 몇 달 촬영해도 부족해요. 아니 내가 옛날 살아온 말을 하면은 내가 글을 쓰면은 다 쓸라 했는데 너희들 잘 왔다. 내가 아주 좀 글도 좀 써갖고 응, 잘하시오. 잘했어. 우주만한 사연을 지녔다는 박복탑 할매를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 복탑 할매의 소설 같은 인생 몇 페이지가 깃든 곳. 이거 다 집터요. 옛날에 여기가 집이 열 몇 집인가 살았는데 이거 다 집터요. 학자들이 오면 수백 년 됐다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에 몸이 쓸려 고향인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모래 언덕에 갇혀 나가지 못했습니다. 쓸리고 깎인 그 무덤 위에 푸른 생명이 자라듯 복탑 할매에게 이곳은 쓰리지만 아련한 장소입니다. 내가 이거 박복택스가 이 집을 지어갖고 처음에는 이제 보리를 찍었어. 옛날에 이제 막 저런 밭에서 보리를 갈아갖고 그래갖고 이 동네 시동네 사람들이 배에다가 싣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찍었어. 흑산도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을 정도로 복탑 할매의 방앗간은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 86이요. 86인데 젊은 시절에도 안 해본 것이 없어. 옛날에는 묵을 것도 없고 막 산에서 나무 위에다가 막 불때에서 밥해 먹고 쌀밥도 못 먹었지 우리 어려서는. 이 보리밥 뺏기는.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 아버지 또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 형제를 내가 길렀어. 그래갖고 내가 시집도 좋은 데로 못 갔어. 동생들 키우느라고. 15의 나이에 조실부모한 박복탑 할매. 어린 두 동생의 배만큼은 줄이지 않겠다는 각오로 억척같이 살아낸 인생이었습니다. 무겁고 무서운 세월이었죠. 코끝징한 할매 인생을 닮은 홍어 한 마리.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발효시켜서 여기 먹으면은 저 맛의 진미도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맛있어요. 이건 어디서 났어요? 바다에서 고깃배 잡아온 걸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 달라 해서. 마을 이장 장종근 씨가 홍어 인심을 씁니다. 남의 길에서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몰라 열먹어. 이 냄비 하나 좀 갖고 오셔. 홍해고기를 얼마나 잘 먹은데 오늘 아주 너그 덕분으로. 아이고 맛있게 잡수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한잔 마시오. 홍어요 홍어. 한 잔 먹고 가 그래. 닥수씨도. 형님 이리 오세요. 홍어 한잔 마시오. 이장이 이렇게 써도 그렇고 장작이. 어디서 갖다
내가 10일 전에 잘 익은 홍어 한 마리로 복탑할매의 작은 평상이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한 대둔도 일가 친척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놈 먹고. 야만 어디야가 이리 와서 한 잔 먹고 와야 네 좋아하는 홍어 있어. 아야 도몽이는 맨 가빠 있고 일한 사람만 있는 것 같거든. 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살아가는 거요. 촌에는 한 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놓으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이렇게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어제 혼자 먹는 게 아니지. 도시 사람들은 혼자 먹는 거야. 누가 혼자 가. 홍어를 지금 잡아왔어요? 혼자 먹고 가거라. 어째? 고맙습니다. 홍어도 먹어야죠. 성분 아줌도 2마리 주고. 어머도 2마리 주고. 아직 명탕. 응. 이렇게 우리 동네 인심이 좋다 이렇게. 이리 오셔. 홍어도 한잔 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가셔. 우리 동네 뭐 이렇게 잡으면 서로 나눠먹고 살잖아요. 농어 철야야 조금 어려운데 이제 농어가 좀 잡히네요. 너그 거기 인테리어로 들어간다. 예. 말씀 멋져 오르시고요. 제일 좋은 동네. 사람들 마음 착하고 정직하고 남한테 함부로 말씀 안 하시고. 인심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전날 막걸리 탓일까요? 복탑할매가 바다 출근부에 늦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 타고 와 이거 내 배요. 요 이렇게 조그만 거. 박물관에서나 bom직한 할머니의 뗏마배가 바다 주차장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네요. 갖고 올라가. 또 있어. 이리 주고. 배가 한 100년 됐어. 그 할아버지가 이 배를 지었어. 옛날에는 이런 배가 없고 이렇게 노조 생긴 배가 있었어.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는 살다가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샀어 이 배를. 그 아들도 이제 목포 가서 사는데 죽었어. 그렇게 내 생각이 한 100년 됐겠어. 나 어려 처녀 때. 복탑할매의 청춘을 기억하는 뗏마배입니다. 무섭지? 배가 쬐꼬맣게.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네. 천년은 간다 하여도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가네. 하루를 산다 하여도. 무섭다고 투정 부릴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기대고 살 수 있는 바다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이제 호랑이요. 아까 고기 들었는가 했는데 안 들었네. 26에 늦게 결혼도 했어. 26에 결혼을 했는데 뭐이마 우리 큰아들을 낳아놓고 그 밑에 동생이 하나가 있는 딸이 하나 있는데 2살 상간이요. 그런데 우리 딸을 배놓고 지아버지가 내가 29살을 먹으니까 9수에 또 남편이 죽어버리더라고. 굴레 속에 유일한 벗이 된 뗏마배입니다. 나는 이 갯밥 같은 것이 해본 거이라고. 여기 차요 차. 여기다 해읽고 실고 쌀쌀 댕긴데 들고는 못 댕기 먹어서 그런 사람이야. 이제 나는 아주 행복이.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돈 걱정도 없고 이 사는 것이 아들 커베를 껐다 무엇이 성가시 하나 성가시. 대둔도 앞바다는 끝없이 내주는 어부의 비옥한 땅입니다. 그 덕에 돈지갑 터는 소리가 육지까지 들린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로 부자 섬이 됐습니다. 이 양식장 덕분이죠. 가만히 있어. 배난 들어 내야지. 여기가 찌그러진다고. 가만히 있어. 내가 걸어다닐 게 좋은 데다 내야지. 그 바다에 복탑할매의 보물도 자랍니다. 이거 한 40칸 될 거요. 40칸인가 될 거요. 가 있어봐. 할매가 키는 거요. 미역을 이제 이렇게 뜯어서 잡아대려 갖다 주야지. 진절이 나게 혹독했던 인생의 겨울. 된 입에 마른 떡 삼키듯 뿌역뿌역 살아냈습니다. 그 숱한 세월, 바다가 위안이었고 안식처였습니다. 배 한 척이 복탑할매의 달콤한 낮잠을 방해합니다. 할머니. 사서 나갈까냐? 오메. 이거 다 줘? 여기다가 줄란데. 이거 다 줘? 응, 여기 이리 다 줘야 돼. 나오쇼. 오메 내 조카더라. 오메 어디서 갈까냐? 요거? 아니도 우리 칸에서. 야, 그럼 내가 이렇게 복이 있어. 우리 이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리 우리 조카들이 다스마 뜯어갖고 준가. 조카가 참 많기도 하네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게 대수는 아니겠죠. 돌아가신 부모님의 고향 대둔도를 평생 지키는 사이 자식들은 육지로 떠났습니다. 마치아도 있는데. 그 빈자리, 헛헛함을 달래준 건 수원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특한 조카들 덕분에 한시름 덜었습니다. 도시하고 안 같아. 서로 요민한 것도 서로 주면 나나 묻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마을을 나는 떡이가 설치. 나를 고생 안 시키려고 다스마를 갖다 주네. 배고프면 이렇게 이놈을 안 낚서 건져서 먹고 나면은 은옥 수입더라. 안 뻗치더라. 바다는 어머니의 품처럼 무한의 위로인 동시에 힘이 붙이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 고단함이 덕지덕지 쌓여 인생의 채기가 느껴질 때 복탑할매만의 비상약이 있답니다. 아, 맛있다. 나는 항시 무엇을 먹으면 끄급하니까 이 콜라를 많이 먹어. 그러면 이렇게 조금 내려가. 막 답답하면은 막 이것을 막 들이마시면 그렇게 누가 좋아한지 뭐한지도 모르고 누가 뭐 사주려고 마음먹으면 안 콜라 그러고 사주. 내가 좋으니까. 이래 배야 어서나 가자. 내 고향을 어서나 찾아. 이어도 싸나 우리 배는 이렇게 잘도 간다.
게으름 필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부지런함을 알았을까요? 항상 넉넉하게 선물을 안겨주는 바다입니다. 복답 할매 뗏마배가 장판 바다를 노저어 갑니다. 욕심 부린 적 없습니다.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아프지 않고 이 바다에 조금 더 기대어 살았으면 하는 겁니다. 살면서 박복하다 탓해본 적 없기에 뗏마배라도 있어 든든하다 의지하며 살았기에 바다 한가운데 갯바위에 오를 수 있는 오늘이 만족스러운 복답 할매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싸. 언제나 없이 비싸. 벌써 1kg 2만 원 되면 2, 3만 원 되게 비싸지. 이곳은 할매의 돈주머니입니다. 이것은 파래, 국포래, 저 잣국 담근 거. 그러면 하리 여금이고 또 그때 날 와서 저금이. 그러면 또 며칠 되면은 저쪽 우리 저번 날 갔던데 그렇게 나는 할머니는 살고 있어. 바다가 날숨을 쉬는 시간,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바위밭이 되니 발이 묶일 수밖에요. 배가 걸렸어요? 탔으면은 저만 배를 타고 갈 건데 여기가 물이 써버리게 걸어버리냐. 걸리버리니까 배 타고 저만다가 걸려놓고 거기서 미어가려고 했는데는 그렇게 일찍 나왔으면 이 배를 저기다 대놓고 막 밀고 댕기스로 막 계속 여기다 남을 텐데 늦게 와버려갖고 이걸 못 봤네. 아이 그거 앉았지 뭐다를 어디로 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쓸려 내려간 만큼 밀려 들어올 테니까요. 그게 인생의 조화 속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복답 할매는 깨달았습니다. 그나마 바닷물이 덜 빠진 곳을 찾았습니다. 물 빠진 바위는 난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위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숨죽이며 물이 들어오는 시간. 다행히 배 바닥이 바위에 닿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불 껐다 썼다 한 거예요. 불을 달아놨지. 저 줄을 잡으려면 일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줄로 있어놨지.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겠네요. 쓸쓸하도 안 해. 앉아 있으니까. 그냥 뭐 잠자고 이러면 그만. 이게 세봉다리가 그러고. 당신의 푸르른 기억 간직한 사진 한 장 없을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세월이었죠. 할매의 고단한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핑계 삼아 앉은 김에 쉬어가렵니다. 보도 안 하는 사람 뭐라 그거. 오늘 세찬 메뉴는 거북손과 고동이네요. 또 그 감새 있는데. 맛있다. 아, 다 식구들인데 우리 올케. 여는 육춘이고 여기는 사춘 고모고. 우리 사촌 고모, 육춘 오빠 올케. 나는 개기고. 그리고 이거는 이 언니는 동네 오빠 각시. 개기고 올케. 어저께는 뻗치게 울었다요, 고모. 어쩌서? 너는 그래도 시집이나 조집이나 부모네 있을 게 괜찮았어. 요걸 유면 나는 10살 먹고 우리 엄마 있고 동생들 성게 길 때 나 끈이도 많이 굽고 원에 배도 굵고 찬방 내가 이불을 내배를 나해도 너무나 이불도 없이 살았을게 아깝게 또 그래놨다 또 그런데 신던 신발도 내버리고 먹던 수제도 내버리고 가는 세상에 뭐달라 허덕이요. 30대 밥만 먹으면 되지. 자가 시험시험하지. 보다 힘들게. 사는 것이 세상이냐 죽는 것이 옳으냐 좋다 흥도 많으시고 저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사셨죠. 이것을 묻고 있으게 춤을 춰줘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앉아서 고모 가지고. 돈 그러면 뭐다냐. 아이고 만번 강굴라 해도 한 가지도 안 한 놈을 또. 돈 너무 하지 마시오. 돈도 그럼 못 써. 자연이로 흘러갔다. 자연이로 흘러갔다. 그게 세상이지. 청춘이라 청춘. 돈만 벌으려고. 동생들을 다 미게 살렸다요, 어려서. 어제는 어떻게 들은가. 이 비올라고. 속살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인생일지도 모르지만 모진 세월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차고 넘치는 복탑할매의 삶입니다. 마침내 뱃길이 열렸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동쪽 바다를 향해 달리기를 3시간. 먼 수평선 너머 외딴 섬 울릉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반도에서 10번째로 큰 섬이지만 강릉에서 178km나 떨어져 있기에 울릉도는 그동안 외딴 섬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예로부터 바다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섬이었습니다. 외지인들을 껴안듯 마중하는 이곳이 조동항입니다. 그 유명한 울릉도 오징어의 본고장이죠. 오늘날 울릉도의 주민은 8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그보다 수십 배가 넘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화산섬의 비밀을 알려주는 검은 현무암의 절벽과 눈부시도록 깊고 푸른 바다. 무릉세계를 향해 꿈길처럼 이어진 외길. 불과 10여 년 전, 이 길이 완공되기 전만 해도 울릉도는 도동과 조동을 빼고는 대부분 오지였죠. 거대한 암벽은 땅 한 평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2,000m에 달하는 수심과 깊은 풍랑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해안길조차 없었던 오랜 시절. 그 시절에도 사람의 삶은 가파른 벼랑을 따라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운전에 자신 없는 사람이라면 가기 어려운 마을입니다. 그렇게 찾은 외딴 집. 뭐 하고 계셨어요? 밤내 밭이요? 농작물을 많이 심어놨네요. 저 물돌이 나는데 하고 요 그전 맹이 다 심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울릉도 명입니다. 맛과 성분이 마늘과 비슷해서 흔히 산마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맹이 한 뿌릉지에 지금 200원 넘습니다. 잎사고 하나에 뜯어가지고 또 100원씩 넘어요. 그래서 매년 3, 4월이면 명이는 물론 부직갱이, 고비들이 무성하여 나물밭이 아니라 돈밭이라고 불린다는 이곳. 그렇다고 마냥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열랑 좀 갈아가. 이제 요 발라서 놓거든. 요걸 뜯어서 먹어요. 갈른 성질이 있어서 설치료잖아. 이빨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이 지약을 지가 먹으면 K가 모자라서 비타민 K가 모자란대요. 도대체 쥐가 얼마나 많다는 걸까요? 연유를 물으니 한번 따라와 보라십니다. 이거 다 쓰고 같이 갔어야 돼요. 다 써요. 젊은 사람들이 죄다 떠난 뒤라 모노레일 없는 나물밭 경작은 꿈도 못 꾼다는 울릉도. 요즘 울릉도의 산밭은 호박이 제철입니다. 이래서 지약을 넣는 겁니다. 지가 다 가는 거. 어쩜 녀석들은 크고 잘 여문 호박만을 골라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근데 뭐 연미 듣는 거는 다 못했어요. 이거 사 먹었어요? 꽁서 파먹고만. 농사 짓는 게 참 수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다 못해 이런 응급 처방까지 내렸답니다. 뭐 작년에 해가지고 전부 다 막 빡빡하게 발딜 데 없이 열어가지고 차 한 7차 설했어요. 그거 파는 거예요? 예. 어디다가요? 호박엿 공장이 있잖아요.
농작물이란 자고로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갖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콩 한 톨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농사 지으면은 뭐좀안 내는 게 뭐. 3월 말기부터 계속 풀매야 됩니다. 육질 나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와그니 여기 나가 먼저 육질 가면은 코대에 갈 줄 모르니까 울릉도 사람은 울릉도만 살아. 저 나가봐도 뭐 별내주 있어요. 먹을 거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삶의 신조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게 그게 내 생활 신조입니다. 그저 아쉬운 대로 그날 오후 잠시 짬을 낸 아내가 남편의 이발 준비를 서두릅니다. 산골에 살면서부터 계속해온 일이죠. 가위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가위 하나만. 왜? 저 길게 하고 정답이. 아 이건 내가 요 정도. 깊은 산골에 살면서 남의 눈치 볼 거 있냐는 식이지만 사실은 자급자족이 몸에 밴 부부의 오래된 습관 중 하나랍니다. 이발을 자주 하세요? 한 달에 두 달에 한 서너 번요. 그래 저짝에 가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가 막 손에서 모자 꼭 눌렸으면 괜찮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이래가 신성이는 못 자냈답니다. 신성일이 연배가 신성일하고 몇 살 차가 아닐 거라. 엉터리를 해놔라. 어느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젊어 결혼한 뒤로 오늘날까지 그 힘든 산밭을 함께 일구어 온 더 없는 사이인데요. 이거 스펀지도 없고 이거 모욕을 해야 되네. 괜찮아 막. 참 가파른 인생길이었습니다. 지게를 그때 16살 무가부터 지게를 저런 정리 좀 구버려. 그래 엄마랑 두께서 하니까 나이도 참 제대로 먹을 만치 먹어서 그때 나이가 29이면 진짜로 그거는 골든 미사이라면 할매지. 그때 결혼해서 우리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한 2달만 사가 처녀 이름만 면하자고 그랬어. 결혼했는 게. 이 석포를 떠나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진짜로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지 그렇게 서러웠어요. 엄마 품을 떠나 남편 하나 믿고 살아온 45년의 세월. 그 모진 세월 부부는 조금씩 서로를 닮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늘 가닿고 싶어하는 섬처럼 서로에게 기대 살 줄 아는 부부의 애틋한 정 때문이겠죠.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이 할머니는 손을 놀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삶 빨리 한 가지 두 가지 세탁기 돌려주더라고. 만약에 막 삶.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손끝보다 매운 기계가 천지간에 없다는 게 할머니의 지론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옛날 집인데. 벌써 어지러가 택도 없다. 튼실하게 여문 감자며 마늘 꾸러미까지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늘도 벌써 주름주름하거든요. 이거 달리는 이거는 쉬고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먹는다고 달는데 이제 마늘 꼭다리 따가 이것 좀 하고 작년부터 아이들 해줄 하더라고요. 이전에 농사가 뭐고 우리 그 해도 먹고 사는데 근데 내가 뭐 먹고 살아 하나 가만 이러시면 바보 안 돼버려 내가. 그래도 아이 그저 정신을 살아가지고 언제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뭐 하는데 밭 제발야 밭 좀 갈아두고 하겠네. 그럴 때마다 함께 사는 넷째 아들은 무슨 일이라며 성화를 부리곤 합니다. 아들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깊은 산골에 두 손 아니면 무슨 재주로 털을 잡았겠냐는 할머니. 그거 이 자리에서 어디가 낫다 크니까요. 올게 184인째 나요. 어머니 근데 울릉도도 꽤 큰데 하필이면 왜 이쪽? 아이고 돛담배 탈고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가고 절로 불면 절로 가고 그랬거든요. 후손이 아이고 이때까지 여기 사는 사람이 울릉도서 이거 부이라요. 우리 집 부이라요. 이거 나가 헛것 살기. 어찌 살았을까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야대인데 고주고. 그때 시대 찍었다고 일본 시대 때 옛날에. 그때 벌써 어찌 점잖아요 지금.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전설인 시절이었습니다. 오로지 맨손 하나로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산밭을 일구고 어른들을 모시고 또 아이까지 건사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모처럼 읍내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처럼 하면 처음 간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하루 걸러 다녀와야 했던 읍내것만 요즘은 하루 4번 꼬박꼬박 버스가 찾아옵니다. 장 보러 가는 거예요. 장도 보고 이모도 내고 그래. 머리 한다고. 오늘은 큰맘 먹고 머리 염색도 하고 파마도 멋지게 해볼 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빈손이 아니셨나 봅니다. 고맙다고 이제 찍으라 그래. 머리 할 대본 안 하신 거예요? 이거 같은 예, 할머니 거 이거는 저한테 항상 주시게 되고. 항상 할머니가 그냥 농사졌을 거. 내가 안 먹고 내가 넘을 줄 알아. 내 먹고 하고 열심히 난도 갈라 먹고 하지. 뭐 돼지면 혼자 꾹 놔둬. 나 그래 뭐. 2시 45분이 관심가 잘 모르겠다. 이거 봐줬어.
이거 하면 되나요? 모시르지? 예, 볼게요. 면사무소에서 받으셨어요? 제가 용돈 받네. 빨리 간대. 빨리 가셔야 된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언제 왔더냐? 일로 와서 차 와서 어제 밭에 더버가 일 뭐하죠? 밭에도 안 하니까 이제. 오늘 이발했는겨. 그래 조금 젊어졌니다. 조금 젊어졌는겠네. 이렇게 잠시 숨을 틉니다. 이 산밭이 할머니가 평생을 써내려간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오로지 맨몸 하나로 일궈낸 삶의 현장. 아무리 밖으로 쫓아내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이 징한 풀이었습니다. 이래 완전 몇쯤 이래. 옛날에 젊을 때는 이래 완전 맨날 하는 거. 이래 몇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외놈은 쫓아낼 수 있어도 풀은 못 쫓아내겠다며 한탄했다는 할머니. 이처럼 뽑고 돌아서면 어느새 앉은 자리에 또 나던 풀. 풀과의 전쟁에 이기고서야 비로소 할머니의 산밭은 곡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넷째 아들 한근 씨가 곁에 있어 마음 든든한 편입니다. 너무 컸어. 억세졌어. 못 먹어요. 안 먹는 거 자꾸 따가니까 많은 거야. 묵지다라고. 그토록 먹을 걸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일렀건만 여전히 무뚝뚝하기만 한 아들. 이래 맛이 산다요. 그러나 속정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깊다는 걸 할머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 아들 안 좋은 사람 어딨니고 다 좋지. 아드님은 어머니 좋으세요? 지금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우약이고 좋아도 살고 안 좋아도 살지. 지금만 싫어하는 사람은요. 좋은 말은 보리자식이고요. 나쁜 말은 호로자식이고. 옛날에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뭐 사람이 사람한테 살았지만 하늘에서 냅졌어요? 10년은 더 살걸요? 더 가고 10년 더 살면 왜 돼? 우리 어머니 죽는 소리는 60부터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3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가능합니다. 아니, 10년 살면 집 밥도 못 먹어. 어쩌면 한근 씨는 애써 신선 노름이라 말했을 겁니다. 나물 한 포기 한 포기 어머니의 삶이 안타까워 그랬을 겁니다. 자식을 짊어진 어머니의 삶만큼
무겁고도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 무게를 짚고 오늘도 산밭으로 향합니다.